좁은 보일러실에서 그의 몸이 내 등을 스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49 인생의 마지막 설렘이 될 거라는 걸. 실제 사연을 인물, 지역을 각색하였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밥이 이게 뭐여? 남편 목소리가 식탁을 짓눌렀다.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네. 넌 살림밖에 못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쥐고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네. 22년을 이렇게 살았지. 아침마다 눈 뜨면 남편 눈치부터 살폈고 밤이면 언제 폭언이 쏟아질까 조마조마했다. 김재혁? 내 남편이자 살아있는 지옥이었던 남자. 회사에서는 온화한 부장님이었다더라. 후배들한테 점심도 사주고 웃으면서 커피도 돌리는 사람. 근디 집에만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됐지. 아니,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맞겠네.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윤미소 있자녀. 나이도 어리고 너보다 훨씬 예쁘더라. 그 말이 나온 게 4년 전쯤이었나? 그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다.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참았네.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 혼자 먹고 살 수 있겠어? 두려움이 날 꽁꽁 묶어놨거든.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니, 평범한 줄 알았지.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드러누웠네. 나는 물수건을 가져다 드리려다가 멈칫했다. 남편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네. 그래도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눈을 떴다. 그리고 립스틱 자국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 회사 회식이었어. 미소가 술 취해서 넘어지는 거 부축했더니 묻었나 보네. 거짓말이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네. 하지만 그날도 나는 참았지. 아니, 참으려고 했어. 다음 날 남편 핸드폰을 봤다. 내가 나쁜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네.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카톡 메시지가 떴다. 부장님, 어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어요. 보낸 사람은 윤미소. 그 젊은 여자.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스크롤을 내렸다. 몇 년치 메시지가 쏟아졌어. 호텔 예약 확인서, 다정한 말들, 심지어 나를 욕하는 내용까지. 집에 있는 늙은이는 밥도 못해요. 미소 당신 요리가 최고예요.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22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뚝 끊어진 거지.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말했다. 이혼합시다. 남편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네. 뭐, 이혼?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증거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또 비웃더라. 그래, 해봐. 너 같은 늙은 여자 이제 누가 거들떠보겠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송곳처럼. 맞제, 나는 49이제. 주름도 생겼고 흰머리도 많아졌네. 남편 말대로 누가 날 봐주겠어?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대로 살 순 없었거든.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외도 증거가 확실했네. 결국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정도는 됐지.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복도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 후회할 거다. 너 같은 늙은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걸어 나왔네.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불었다. 자유의 바람이었지. 충남 홍성군 달빛마을. 인터넷으로 집을 찾았다. 방 2개에 마루 있는 작은 한옥이었네. 낡았지만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조용했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 마당에는 장독대가 6개나 있었다. 전 주인이 된장 담그던 집이었나 보네. 이사 가는 날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살림살이들. 22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 거라곤 이것밖에 없더라. 트럭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장님이 나오셨다. 65쯤 돼 보이는 분이었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조용히 지낼게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착해요. 이장님 충청도 말투가 정겹더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절이었지. 집안은 먼지투성이었다. 하지만 청소하고 나니까 제법 살만했네. 마당에 나가봤다. 장독대 옆으로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여기서 채소라도 길러볼까? 다음 날부터 유튜브를 뒤졌다. 텃밭 가꾸는 법, 상추 심는 법, 고추 키우는 법. 모르는 게 너무 많았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갔네. 호미로 땅을 팠다. 흙이 손에 묻었고 땀이 났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2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지.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네. 광주에서는 한 번도 못 본 풍경이었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49. 젊다고 하기엔 많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 거울을 보면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였고 흰머리도 많아졌네. 남편 말이 맞았나? 이제 아무도 날 여자로 안 보는 걸까? 그래도 괜찮았다. 혼자지만 자유로웠거든. 밥을 먹다 그릇을 깨뜨려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네. 늦게까지 TV를 봐도 눈치 볼 필요 없었지.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사랑, 연애, 그런 건 이제 내 인생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텃밭은 하얗게 눈으로 덮였고 장독대마다 눈이 소복이 쌓였네. 추웠지만 아름다웠다. 한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일어나 보니까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일러가 꺼진 거지. 버튼을 눌러봐도 꿈쩍도 안 했네. 아이고, 이를 어째. 보일러실로 가봤다.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지. 수리를 불러야 했다. 돈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네. 한겨울에 보일러 없이는 얼어 죽을 테니까. 떨리는 손으로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디요. 혹시 아는 수리공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정태수 씨한테 연락해 보시오. 우리 동네 보일러 수리는 다 그 사람이 해요. 일도 잘하고 가격도 양심적이라요. 이장님이 번호를 알려주셨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네. 2번 신호음이 울린 후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편안하면서도 든든한, 처음 듣는데도 낯설지 않은 그런 목소리였지. 그때는 몰랐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좁은 보일러실에서 벌어질 그 사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저 혹시 정태수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요. 전화 속 목소리가 따뜻했다.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차분한 말투였네. 이장님한테 소개받았는디요.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요.
통화를 끊고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네. 왜 떨리지? 그냥 수리공인디 말이지. 30분쯤 지났을까? 대문 밖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다. 작은 트럭이 아니라 경운기였네. 시골 수리공답더라. 나는 얼른 마당으로 나갔다. 경운기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키가 훤칠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였네. 어깨가 넓었고 체격이 탄탄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들더라. 나이는 나보다 좀 많아 보였다. 50쯤 될까? 안녕하세요. 정태수입니다요. 그가 공구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던 것처럼 낮고 차분했네. 아, 네.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떨리지? 내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년 넘게 남자를 안 봐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태수 씨를 보일러실로 안내했다. 한옥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보일러실이었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다. 여기가 보일러실인디요. 아침에 보니까 물이 새고 있었어요. 네, 볼게요. 태수 씨가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갔다. 좁았다. 어른 2명이 들어가면 몸을 돌리기도 힘든 공간이었네. 나는 밖에서 지켜봤다. 태수 씨가 보일러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손전등을 켜서 배관을 살피더니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네. 손이 정말 컸다. 배관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믿음직스러웠달까. 거칠지만 단단해 보이는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지. 배관 연결부가 얼어서 터진 거요. 겨울이라 그래요. 태수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없네요. 내일 가져올게요. 아, 그럼 그때까지는요? 임시로 막아드릴게요. 보일러는 돌아갈 거요. 다행이었다. 보일러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딜 테니까. 태수 씨는 능숙하게 작업했다. 테이프를 감고 뭔가를 바르더니 다시 확인했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심이 됐다. 일을 정말 잘하는구만. 작업이 끝나고 태수 씨가 일어서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보일러실이 너무 좁았던 거지. 태수 씨가 몸을 돌리려다가 균형을 잃었다. 아! 그의 몸이 뒤로 쏠리더니 내 쪽으로 넘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태수 씨 몸이 너무 컸네. 결국 둘 다 좁은 보일러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태수 씨가 내 위로 쓰러졌다. 정확히는 내 등 위로. 순간 느껴지는 무게와 체온. 그리고 그 아래로 뭔가 단단하고 큰 것이 내 엉덩이에 닿았다. 바지 너머로 느껴지는 그 감촉. 처음엔 공구인가 싶었다. 렌치? 드라이버? 뭔가 단단한 공구가 그의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다. 공구치고는 너무 컸고 위치가 이상했네. 그리고 그건 따뜻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태수 씨도 얼어붙은 것 같았네. 우리는 몇 초간 그 자세로 멈춰 있었다. 태수 씨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죄송합니다요. 그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목덜미까지 빨갛게 물든 걸 보니 정말 당황한 게 분명했네. 나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수 씨는 고개를 돌린 채 황급히 공구를 챙겼다.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았네. 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거의 도망치듯 보일러실을 나갔다. 나는 그를 대문까지 배웅했네. 경운기 시동을 걸면서도 태수 씨는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얼굴이 여전히 빨갛더라. 경운기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는 못 보겠네. 너무 창피한 일이 벌어졌으니께. 집으로 들어와 마루에 앉았다.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네. 방금 그게 진짜였어?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크기가 정말 컸다. 나는 전 남편 재혁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재혁은 솔직히 작은 편이었지.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항상 뭔가 아쉬웠거든. 다른 남자들도 다 이런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느낀 건 완전히 달랐다. 세상에.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49 먹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람?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네. 태수 씨의 무게, 그의 체온, 그리고 그 크기. 아이고, 진짜 왜 이러는 거요?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이 궁금했다. 정태수, 54살의 보일러 수리공. 그가 내일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 사고가 진짜 사고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49에 내가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나는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걸. 정태수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버렸다는 걸. 이틀이 지났다. 태수 씨는 약속대로 다시 왔다. 이번에도 그 경운기를 타고 왔네. 나는 아침부터 신경을 썼다.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 깨끗한 블라우스에 면바지를 입었지. 뭐 하는 거요, 서은혜. 수리하러 오는 사람한테 왜 화장을 해? 하지만 이미 립스틱은 발라졌고 나는 그대로 뒀다. 경운기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네. 대문을 열었을 때 태수 씨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부품 상자를 들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부품 가져왔습니다요. 아, 네. 들어오세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이틀 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네. 검은색 작업복이 그의 탄탄한 체격을 드러냈거든. 아이고, 또 떨려. 진정해라.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보일러실로 안내했다. 여그예요. 보일러는 그동안 잘 돌아갔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태수 씨는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보일러실로 들어갔다.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네. 나는 마당으로 나왔다. 보일러실에서 태수 씨 목소리가 들렸다. 다 됐습니다요. 나는 얼른 달려갔다. 태수 씨는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네. 여전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물 틀어볼게요. 보일러가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물도 깨끗하게 나왔고 새는 곳도 없었네.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요. 태수 씨는 공구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나는 그를 대문까지 따라갔어. 수리비는요? 나중에 계산하셔도 됩니다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집으로 달려가 봉투에 돈을 넣어왔다. 이장님한테 물어본 시세대로 넣었네. 여그 받으세요. 감사합니다요. 태수 씨는 봉투를 받더니 경운기 쪽으로 향했다. 나는 대문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네. 넓은 어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못 보겠지. 그런데 며칠 후였다. 나는 5일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달빛마을에서 가까운 홍성 5일장이었네.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거렸어. 채소 가게를 둘러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은혜 씨? 돌아보니 태수 씨였다. 그도 장을 보러 온 것 같았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거든. 아, 태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습니다요. 은혜 씨도요? 네, 저도요. 우리는 5일장 길을 함께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네. 오히려 편안했어. 태수 씨 옆에 있으니까 왠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은혜 씨, 텃밭은 잘 되십니까? 네, 겨울이라 지금은 쉬는디요. 봄 되면 또 상추랑 고추 심으려고요. 그거 키우기 쉽지 않은디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유튜브 보면서 하는디 뭐. 우리는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네. 은혜 씨,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는디요. 그럼 하나 사드릴까요?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아닙니다. 수리비도 받았는데. 태수 씨는 떡볶이를 2개 샀다. 우리는 장터 한쪽에 앉아서 같이 먹었네. 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딱 좋아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 씨는 생각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들어주는 건 잘했네.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들어줬어. 은혜 씨는 전라도 사람이시제? 네, 광주에서 살다가 역으로 왔어요. 태수 씨는요?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근디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어요. 5일장을 다 돌고 나서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다. 태수 씨가 경운기로 나를 태워줬네. 조심히 타시오. 감사합니다. 경운기가 덜컹덜컹 달렸다. 시골길이 울퉁불퉁해서 몸이 자꾸 흔들렸네. 그럴 때마다 태수 씨 어깨에 부딪혔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 씨가 말했다. 은혜 씨. 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요. 태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녁 한번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제가 올게요. 제가 막걸리 가져올게요. 아이고, 막걸리까지요? 그럼 제가 안주 준비할게요.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 다음 날 저녁 태수 씨가 왔다. 손에는 막걸리 2병과 족발 1봉지를 들고 있었네. 이것까지 사오셨어요? 은혜 씨가 안주 준다고 하셨는디 제가 빈손으로 올 수 없제요. 나는 웃으며 태수 씨를 안으로 들였다. 이미 상은 차려놨네. 파전이랑 김치전, 그리고 오징어 볶음. 어머, 이거 다 만드셨어요? 네, 별거 아닌디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막걸리 잔을 부딪혔다. 건배.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갔다. 시원하고 달콤했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 파전 맛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막걸리를 몇 잔 더 마셨다. 취기가 살짝 올라왔네. 태수 씨 얼굴도 붉어져 있었다. 분위기가 부드럽게 무르익고 있었어. 은혜 씨.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네.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을 들어 나를 봤다. 은혜 씨 좋아합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날 보일러 고치면서 너무 떨렸어요. 은혜 씨가 옆에 있는 게요. 태수 씨가 계속 말했다. 그날 사고도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그 후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요. 텃밭에서 일하는 은혜 씨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한참 봤어요. 너무 예뻐서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49에 예쁘다니. 그 말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네. 저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근디 은혜 씨를 보면 자꾸 마음이 설레요. 태수 씨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큰 손이 내 손을 감쌌네. 따뜻했다.
은혜 씨, 저랑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저도 태수 씨 좋아해요. 태수 씨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저도 자꾸 생각났어요. 태수 씨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다. 달빛이 마루로 들어왔다. 장독 때마다 달빛이 소복이 쌓였네. 은혜 씨, 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그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태수 씨가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49과 54. 우리의 늦은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 후 저녁 태수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막걸리 대신 소주를 들고 왔네. 은혜 씨, 오늘은 진한 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네. 들어오세요. 나는 간단히 두부김치를 준비했다. 마루에 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어. 소주잔을 부딪혔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네. 쓰고 메웠다. 은혜 씨, 네, 태수 씨. 태수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더니 진지한 얼굴로 나를 봤다. 제가 왜 평생 총각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르는디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은혜 씨한테는. 태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는 좀 특이합니다. 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몸 일부가 너무 커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순간 이해했다. 그날 보일러실에서 느낀 그 감촉. 젊을 때 여자분을 몇 번 만났어요. 근디 다들 무섭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태수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얼굴에 슬픔이 서려 있었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태수 씨,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태수 씨가 놀라서 나를 봤다. 정말입니까? 그날 느끼셨잖아요. 알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전 남편은 작았어요. 항상 뭔가 허전했지. 근디 태수 씨는요?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달라 보여요. 좋은 의미로요. 태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네. 은혜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태수 씨가 내 어깨를 안았다. 나도 그를 안았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였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네. 태수 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 은혜 씨, 정말 예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지. 태수 씨,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는 방으로 향했다. 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힘드시면 바로 말씀하시오. 제가 좀 남달라서요. 괜찮아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알게 됐다. 태수 씨와의 시간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황홀함이었네. 22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 나는 태수 씨의 품에서 그것을 느꼈다. 처음엔 놀랐다. 그 크기에, 그 무게에. 하지만 태수 씨는 조심스러웠네. 천천히, 부드럽게. 괜찮습니까? 네. 내 몸이 그를 받아들였다. 힘들지 않았네. 오히려 완벽했어. 전 남편 재혁과는 비교도 안 됐다. 재혁은 항상 자기 욕구만 채웠네. 내 기분 따윈 신경도 안 썼지. 하지만 태수 씨는 달랐다. 계속 내 표정을 살폈네.
내가 불편하진 않은지, 힘들진 않은지. 은혜 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네. 49과 54. 남들이 보면 우스운 사랑일지 몰라. 하지만 우리에겐 완벽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들었다. 태수 씨의 품에 안겨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수 씨가 옆에 있었다.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미소 지었네. 이게 꿈은 아니지? 태수 씨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웃었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수 씨. 우리는 포옹했다.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완벽했어요. 내 대답에 태수 씨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네. 다행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안 무서워요. 오히려 좋았어요. 태수 씨가 나를 꽉 안았다. 함께 아침을 먹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장독대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어. 은혜 씨. 네. 이번 주말에도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오세요. 저 사실은요. 태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예 여기서 같이 살고 싶은디요. 은혜 씨는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진짜요? 네.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요. 은혜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나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네. 아이고, 태수 씨. 어지러워요. 미안합니다. 근디 너무 기뻐서요. 우리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네. 현관에서 태수 씨를 배웅했다. 경운기를 타기 전에 태수 씨가 나를 꼭 안았어. 이번 주말에 짐 가지고 올게요. 기다릴게요. 은혜 씨,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요. 네, 태수 씨도요. 경운기가 멀어져 갔다. 나는 대문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네. 이게 꿈인가? 49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장독대를 덮고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네. 태수 씨.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면서 나는 웃었다. 20회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네. 그리고 알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사람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모든 걸 망가뜨리려 할 거라는 걸. 일주일이 흘렀다. 태수 씨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다. 짐은 아직 옮기지 않았지만 거의 함께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네. 행복한 나날이었다. 텃밭에 함께 나가서 봄 준비를 했다.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을 준비를 했지. 은혜 씨, 올 봄엔 뭐 심을랍니까? 상추랑 깻잎, 고추요. 태수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은디요. 은혜 씨가 키운 거면요. 우리는 웃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 있던 아줌마 몇 분이 갑자기 조용해졌네. 이상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차갑더라. 네. 슈퍼 주인 박순자 씨도 평소와 달랐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네. 무슨 일이요?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라면, 계란, 두부.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저 여자가 그 여자제. 남편 있을 때부터 수리공이랑 그랬다던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유부녀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아줌마들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네. 저,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순자 씨가 어색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하는 소리제. 신경 쓰지 마시오. 무슨 소린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요즘 마을에 소문이 좀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박순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은혜 씨가 남편 있을 때부터 태수 씨랑 만났다는 소문이요. 머리가 띵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태수 씨를 만났어요. 우리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 남편분이 마을에 와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던디요. 김재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계산도 하지 않고 슈퍼를 뛰쳐나왔다. 집으로 달려갔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은혜야. 그 목소리. 천천히 돌아봤다. 김재혁이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변한 게 없었네. 여전히 그 오만한 표정, 냉소적인 눈빛. 왜 왔어요? 내 전처가 사는 집인데 왜 오면 안 돼? 남편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네. 나가세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 남편이 내 집 마당에 버젓이 들어와서 장독대를 둘러봤다.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사네. 불쌍하게. 나가라고요. 다시 생각해봤어. 남편이 나를 보며 말했다. 이혼은 실수였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야. 진심이야.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넌 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뭐하냐? 돌아와. 절대 안 돼요. 다시는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면 딴 남자 있어서 그래. 그 수리공? 상관없잖아요. 우린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면 뭐해? 넌 내 여자였어. 남편이 내 팔을 움켜잡았다. 아팠네. 나요. 너 지금 그 수리공이랑 자는 거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소문 다 퍼뜨려 줄게. 유부녀가 수리공이랑 바람 폈다고. 각오해. 바로 그때였다. 대문이 벌컥 열렸다. 태수 씨가 뛰어들어왔다. 일 마치고 오는 길이었나 봐. 작업복을 입고 있었네. 뭐 하는 겁니까? 태수 씨가 남편을 밀어냈다. 남편이 뒤로 휘청거렸어. 태수 씨는 나를 뒤로 감싸며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누구야? 남편이 태수 씨를 보며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네. 아, 이 남자 때문에 이혼한 거구나. 수리공? 수리공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아니에요. 태수 씨는 이혼 후에 만났어요. 누가 믿겠어? 수리공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다 알려줄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남편이 욕설을 퍼부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 각오해. 너희 둘 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네. 태수 씨가 나를 안아 일으켰다. 괜찮습니까?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네. 다 알려줄 거야. 그 말이 현실이 됐다. 며칠 후부터 마을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했네. 이장님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은혜 씨, 요즘 소문이 안 좋습니다. 조심하시오.
이장님, 저는 진짜 이혼하고 나서 태수 씨를 만났어요. 나는 아는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전 남편이 직접 와서 말하고 다녔다던디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더 큰 문제는 태수 씨였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얼굴이 어두웠네. 은혜 씨. 네, 태수 씨. 요즘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안 불러요. 유부녀 꼬신 남자라고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장님도 저한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소문 때문에 일감이 끊기고 있다고요. 태수 씨,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은혜 씨 잘못이 아니요. 태수 씨가 나를 안았다. 근디 은혜 씨, 우리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네. 태수 씨가 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다. 내가 떠나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네. 옷가지 몇 벌, 필요한 물건들. 어디로 가지? 생각은 안 했다. 그냥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네. 태수 씨를 위해서 짐을 싸다가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된 거요? 행복했던 지난 한 달. 태수 씨와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눴던 시간들. 모두 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태수 씨가 서 있었네. 은혜 씨, 제가요. 태수 씨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짐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 이게 뭡니까? 저기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짐 싸는 겁니까? 어디 가시려고요? 태수 씨, 저는요. 목이 메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네. 제가 있으면 태수 씨만 손해예요. 일감도 끊기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태수 씨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화난 표정이었네. 은혜 씨 없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유부녀 바람피운 여자라고 해요. 태수 씨까지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시려고요? 저 혼자 두고요? 태수 씨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았네. 은혜 씨, 저는 54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디 은혜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태수 씨, 소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감이 줄어도 괜찮아요. 다른 마을 가서 일하면 돼요. 하지만 은혜 씨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놓을 수 없어요. 태수 씨가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네. 정말 괜찮아요? 네. 같이 싸웁시다.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 남편 고소도 하고 진실은 밝혀질 거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걸. 태수 씨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은혜 씨, 저 믿어요. 제가 지킬게요. 나는 태수 씨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네. 나를 지키겠다는, 함께하겠다는 진심. 알았어요. 같이 싸울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 씨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를 꽉 안았네. 짐 풀어요? 네. 나는 짐을 다시 풀었다. 태수 씨가 옆에서 도와줬네. 내일 이장님 찾아뵐까요? 태수 씨가 물었다. 네,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전 남편 고소 준비도 해요. 명예훼손으로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힘들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네. 앉으시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 이장님,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은혜 씨는 이혼하고 나서 저를 만났어요. 남편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사이요. 이장님이 우리를 번갈아 봤다. 그럼 왜 전 남편이 그런 소문을 냈겠어요? 보복입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이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수 씨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려고요. 나는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말했다. 남편의 폭언, 외도 무시. 22년을 참다가 결국 이혼한 이야기. 이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네. 그리고 저희는 고소할 겁니다. 명예훼손으로요. 태수 씨가 덧붙였다. 증거도 있어요.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협박한 거 녹음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디요. 이장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다. 앞으로 조심하시오. 시골 마을은 소문이 무서워요. 한번 생긴 소문은 쉽게 안 사라져요. 알고 있습니다요. 태수 씨가 대답했다. 그래도 저희는 당당할 거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사흘 후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여셨다. 우리도 참석했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 슈퍼 주인 박순자 씨도 있었고 그동안 나를 외면하던 아줌마들도 있었지.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씀하셨다. 서은혜 씨와 정태수 씨는 이혼 후에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네. 그리고 서은혜 씨는 전 남편한테 22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요. 박순자 씨가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장님이 말했다. 앞으로 두 분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오. 회의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은혜 씨, 앞으로 잘 지내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씨도 다가왔다. 은혜 씨, 미안해요. 내가 소문만 듣고 그랬네요. 아니에요, 순자 씨. 저도 이해해요.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인사를 했고 태수 씨한테도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남편은 우리가 고소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겠다고 했어. 한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텃밭에 상추가 올라오고 고추 모종을 심을 시기가 됐네. 어느 토요일 아침 태수 씨가 짐을 가지고 왔다. 뭐예요? 이사 왔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나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네. 정말요? 네.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다들 축하해 주시던디요. 태수 씨가 나를 안았다. 은혜 씨,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포옹했다. 마당에서는 봄바람이 불었다. 장독대 사이로 상쾌한 바람이 지나갔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작은 집들이었네. 이장님, 박순자 씨, 이웃 할머니들이 오셨다. 축하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인사했다. 밤 늦게까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네. 모두가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다. 피곤하시제요? 태수 씨가 물었다. 아니에요, 행복해요. 나는 태수 씨의 손을 잡았다. 태수 씨,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요.
당연한 거요. 태수 씨가 내 이마에 입맞춤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서 달을 봤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네. 장독대마다 달빛이 내려앉았다. 내년 봄에는 뭐 심을까요? 내가 물었다. 은혜 씨가 좋아하는 거 심어요. 그럼 딸기 어때요? 태수 씨가 좋아하잖아요. 좋지요. 같이 심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49과 54. 우리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 또 한 번 시련을 이겨냈다. 힘들었지만 결국 행복을 지켜냈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다. 한 해가 지났다. 봄이 다시 왔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계절이었다. 텃밭에는 상추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딸기꽃이 하얗게 피었어. 태수 씨와 내가 함께 심은 딸기였지. 은혜 씨, 여그 보시오. 태수 씨가 텃밭에서 나를 불렀다. 와, 딸기가 벌써 열렸네요. 빨갛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네. 태수 씨가 하나 따서 내 입에 넣어줬다. 맛있지요?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는 웃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태수 씨를 처음 만났던 그 겨울날. 좁은 보일러실에서 벌어진 그 사고. 태수 씨, 1년 됐네요. 그러게요. 벌써 1년이요. 태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은혜 씨,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저도요. 함께 사는 1년이 꿈만 같았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태수 씨가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네. 마루에 앉아 별을 보고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은혜 씨, 네, 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디요. 태수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뭔데요? 우리 혼인신고 할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정말요? 네. 이제 소문도 다 잠잠해졌고요. 마을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요. 이제 당당하게 부부가 되고 싶어요. 태수 씨가 내 두 손을 잡았다. 은혜 씨, 저랑 정식으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네. 네, 좋아요. 결혼해요. 태수 씨가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아이고, 태수 씨, 어지러워요. 미안해요. 근디 너무 기뻐서요. 우리는 웃고 또 웃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동사무소에 갔다. 혼인신고서를 냈다. 서은혜와 정태수,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는데 태수 씨가 말했다. 이제 진짜 부부요. 네, 진짜 부부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마을에 소식이 퍼졌다. 이장님이 전화를 하셨네. 은혜 씨, 태수 씨, 축하해요. 마을회관에서 잔치 한번 해야제요. 아이고, 이장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디요. 아니요. 우리 마을 경사인디 당연히 해야제요. 결국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네. 박순자 씨는 떡을 가져왔고 다른 아줌마들은 나물과 전을 만들어 왔어. 이장님이 건배사를 하셨다. 은혜 씨와 태수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분 보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다. 1년 전 우리를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거였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어.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에 앉아서 장독대를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장독대마다 내려앉고 있었네.
은혜 씨, 네, 행복하시제요? 네, 너무 행복해요. 나는 태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49에 다시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요. 저도 54에 처음 사랑을 알았습니다. 은혜 씨 덕분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태수 씨, 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디요? 그날 보일러실에서요. 처음 그 사고 있었잖아요. 태수 씨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건요. 사실 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요. 정말입니까? 네. 드라이버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태수 씨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저도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은혜 씨가 다시 안 만나줄까 봐요. 바보예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궁금했다고요. 은혜 씨, 우리는 껴안고 웃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네. 은혜 씨, 별 보시오. 저기, 태수 씨가 하늘을 가리켰다. 와, 오늘 별이 정말 많네요. 우리는 마루에 누워서 별을 봤다. 손을 꼭 잡고,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할까요? 태수 씨가 말했다. 네, 영원히요. 봄바람이 불었다. 장독대 사이로, 텃밭 위로 우리를 감싸고 지나갔네. 49과 54.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했다. 늦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22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시골에 내려왔던 나. 평생 혼자 살며 외로웠던 태수 씨.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와 함께 텃밭에 나갔다. 올해는 고추를 많이 심을까요? 좋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요. 우리는 호미를 들고 땅을 갈았다. 흙이 손에 묻었고 땀이 났네. 하지만 행복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함께하기에 완벽한. 은혜 씨, 목마르시제요? 물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태수 씨는 쉬세요. 같이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마루에 앉아서 시원한 물을 마셨네. 은혜 씨, 네. 이렇게 평생 살고 싶어요. 은혜 씨랑 텃밭 가꾸고 마루에 앉아서 별 보고요. 저도요.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우리는 웃었다. 그때 대문이 열렸다. 박순자 씨가 들어왔네. 은혜 씨, 태수 씨, 여기 계셨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아, 저 떡 좀 만들었는디 나눠드리려고요. 어머,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순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소식, 텃밭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이게 행복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날들이 쌓여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랑이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았거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49의 나와 54의 태수 씨.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값진 사랑을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며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를 딛고 다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용기와 편견을 이겨낸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